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강북을에서요. 더 낙마한 거는 이제 알 겁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버틸 수가 없죠. 낙마를 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한민수 대변인을 이제 전략 공천했죠. 한민수 대변인도 이제 혹독한 검증을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가 여러 명한테 이제 튀고 있습니다. 뭐 이건태, 부천에 이건태도 유사한 변호를 했다. 이런 이제 비판부터 무엇보다 이제 이재명의 과거 변호, 여기에 불똥이 튀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조수진보다 10배, 100배 심한 게 이재명의 변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재명의 변호, 이재명은 왜 사퇴 안 하냐? 조수진하고 이 문제와 그 다음에 한민수가 새로 공천받은 이 문제 두 개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요 이제 저는 이재명이를 변호사로 치면 이제 조폭 전문, 그 다음에 살인 사건 전문, 그리고 이제 변호 내용은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심신미약 전문. 그냥 사건만 있으면 주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입니다, 이런 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 보면 이제 심신상실이다, 그 다음에 심신미약이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심신상실은 뭐냐면 아예 그냥 이제 사물을 변별할 이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정신 장애가 너무 심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 이걸 심신상실이다. 이때는 이제 무죄를 해줍니다. 무죄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무죄입니다. 무죄. 근데 심신미약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약하다, 또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좀 약하다, 이럴 때는 이제 형을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2분의 1로. 요게 심신미약입니다. 옛날에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만취하면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깎아준 게 있었죠. 옛날에는 이걸 이제 주치감경이다, 술에 취해서 감경해주는, 이거 요즘 말도 안 되죠. 술은 자발적으로 지가 먹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잖아. 이런 경우는 안 깎아줍니다. 이걸 어려운 법률 용어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자기 스스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안 깎아주는 거예요. 원인에 있어서 지가 자유롭게 지가 야기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했다 이 말이, 스스로. 근데 이재명이는 주로 사건은 이제 조폭이나 살인 사건을 많이 맡았고 주장할 건 없으니까 그냥 심신미약이니까 2분을 깎아주세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자, 제가 3가지 사건만 이재명 소개하는데, 조수진 변호사 성폭력 전문이죠. 가해자 조수진하고 이게 누가 더 심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유명한 이재명이 집안이 좀 비천하죠. 자기 스스로 집안이 천박하다, 비천하다. 이재명 집안이 제가 2명이 벌써 조카 조폭이 있어요. 아마 이게 찾아보면 되게 제가 아는 게 2명이에요. 이재명 집안에 천박한, 자기 스스로 천박한 집안이 했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큰 누나 아들이죠. 김모 씨, 이재명. 이자가 이제 2006년 5월에 이거는 이제 사귀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따라다닌다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스토커. 사귀다가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스토커예요. 여자가 이제 사랑해서 진짜 사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스토커예요. 근데 이 조카가, 이재명의 큰 누나 아들이 김모 씨가 2006년 5월 달에 강동구에 여자 집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집에 여자와 엄마 아빠가 있었죠. 그런데 스토커한 여자는 19번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어머니는 18번을 찔러요. 이게 판결문에 37번 찔른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한 40번 찔렀대. 근데 그걸 어떻게 살려봤는지
실제 그 상처가 자국이 감정하면 나오잖아요. 판결문에 37번을 이재명의 조카가 여성과 그 어머니를 찔러 죽인 이런 사건이에요. 그때 아버지도 있었겠죠. 아버지는 피해서 5층에서 뛰어내려서 평생 지금 불구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뭐 조카니까 이게 뭐 조카니까 뭐 그래 그 한꺼나 조카니까 그래 삼촌이 그 천박한 집안에 변호사 하나밖에 없으니 맡을 수 있다 치고 그러면 이게 백배 사죄하고 유족한테 죄송하다 하고 뭐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 조카가 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 애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판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짓말. 아니 무슨 조카가 심신미약이 왜 나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게 변호하는 이거야말로 유족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2번 죽이는 행위 유족을 심신미약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게 변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 변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합의를 하려고 이래야지.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그 주장을 그게 조수지가 10살짜리 애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체육관 관장한테 당했는데 아버지가 한 거 아닌가? 이게 뭡니까? 근데 조수진은 자르고 왜 이재명이 안 자르냐 말이에요. 이런 게 거짓 변론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조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2006년이었죠. 5월 달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면요. 또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8월 달이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놓은 게 2006년에 떨어진 거예요. 2006 정치인입니다. 2006년, 2010년에 성남시장, 14년에 재선 요거거든요. 이재명이가 이 말은 이미 성남시장에 놓은 정치인이 2007년에 또 이것도 살인 사건을 변호합니다. 성남시장까지 놓았던 사람이 이런 사건은 가능하면 안 해야죠. 어떤 사건이냐? 진짜 끔찍해서 속에 이것도 돈 많이 준다니까 이걸 변호를 하는데 이건 너 조카도 아니잖아 이재명. 어떤 사건이냐? 그런데 그 남자하고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은 아마 뭐 이혼년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여성이 그 딸이 있은 것 같아요. 어린 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가 아마 이제 그 사귀다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농약과 흉기를 들고. 와,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자니까 앙심을 품고 그 여자 집으로 가니까 여자의 그 어린 딸하고 여성이 있는데 그게 농약과 칼을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집에 딸하고 그 여성을 방에 가다 놓고 문을 잠그고 여성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농약 먹고 딸 보는데 농약 먹고 죽어라. 이게 농약을 먹고 딸이 보는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먹을 수가 없잖아.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 먹고 죽어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칼로 8번을 찔러서 살해한, 끔찍하게 참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을 이재명이가 변호하는데 이거는 왜 맡은 거냐 말이에요. 이런 게 흉악한, 물론 이게 흉악분 맡을 수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심신미약 또는 상실입니다. 이게 뭐냐고. 심신미약 더 나가서 심상실이니까 무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남자가 지금 내년에 출소한다잖아요. 그 딸도 있는데 딸이.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래놓고 뭐 자기 민주화운동 어떻게 인권 조수진이랑 똑같잖아. 조수진 변호사가 민변의 사무총장인데 여자가 강간당했을 때는 그냥 피해자다움을 남자가 변호해라. 여자가 강력하게 은장도 들고 자살하듯이 저항 안 하면 강간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조수지가 그랬잖아. 그리고 여자가 국민 앞에 서면 부끄러우니까 국민 배심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배심으로 해라. 이걸 글을 올려놨더라고 조수지가. 저는 이재명이가 이런 끔찍한 사건도 그것도 시장까지 놓은 사람이 변호한다?
이토록 변호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심신미약상실 변호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외에도 같은 해 2007년 그때도 이게 성남시가 나왔을 때는 국제마피아파, 이 조폭 아닙니까? 국제마피아파, 뭐 자기 집안도 있는지 거기에 조직원들 2명을 이게 또 변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권 민주화 주장하는 이재명이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저도 이게 변호사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이재명의 위선적인 이 모습에 왜 조수진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밤새도록 야 조수진 왜 자르냐, 뭐 보니까 내보다 별거 아닌데, 내보다 나는 이 살인 사건도 이렇게 심신미약한데 그 강간 사건은 살인 사건보다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재명이는 감쌀낸 거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면 이게 지지율이 확 10%를 빠질 텐데, 참 이게 어떻게 조수지가 그냥 길에서 준 배지를 그냥 날리버린데, 유촉새 있잖아, 유시민. 유촉새가 어이 조 변호사 길바닥에서 배지 하나 주웠네, 이러니까 이 배지 날라갔는데 지금 이게 버티지. 아쉬워요. 하여튼 이재명이는 끝까지 안을 냈는데 여론이 워낙 안 되니까 사퇴하고. 자, 그럼 두 번째, 거기에 드디어 이제 한민수가 계속 어디마다 이름이 나오더니 한민수가 이제 거기에 전략공천을 받은 거예요. 끝까지 공천을 박용진은 끝까지 배제하는 거죠. 박용진 주자는 사람도 있지만 박용진을 끝까지 죽이되니까 참 이게 이재명이 잔인한 놈입니다. 야, 경쟁자는 끝까지 그냥 밟아버리네. 이번에도 박용진은 안 줘. 박용진은. 그리고 이제 이거 한민수가 이제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같이 하고, 뭐 이번 주에도 박지용이 그 한민수하고 제가 했잖아요. 사적으로는 이게 뭐 형동생하지만 그건 사적이고, 공적으로 혹독하게 검증을 해봐야죠. 제가 양문석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 한민수 후보 기자 출신이죠. 국민의힘에 논설위원 한 적이 있죠. 국민일보. 거기에 칼럼을 썼죠. 칼럼을 국민일보 논설위원 할 때 2016년에 그 칼럼을 쓴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최명길이라고 민주당 전략공천을 하루아침에 막 날라오고 이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왜 공천이 하루아침에 막 날라오고 바뀌고 이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런 이제 칼럼을 쓴 게 한민수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 골목의 번지수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지역에 뚝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가 그 동네에 대해서 뭘 알겠냐? 골목 번지수는 알겠냐? 이런 게 그걸 비판하는 칼럼을 구구절절 써놨더라고. 한민수 후보. 그럼 이게 당신은 하루아침에 날아온 게 아니면 뭐 이틀 아침에 날아온 거야? 3일 아침에 날아온 거야? 당신의말로 진짜 하루아침에 날아온 거 아니야? 새벽에 등록 마감일이야, 오늘이. 등록 마감일 앞두고 새벽에 조수진 사퇴하고, 이건 뭐 하루아침이지. 그래도 최명길이나 그때 후보들, 당신이 비판한 후보는 하루아침은 아니야. 그래도 1, 2주, 뭐 몇 주 전에 이래 날아온 거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와, 하루아침에. 등록 마지막 날에 날아온 거는 제가 보기 유일합니다. 한민수 후보. 그래도 형이니까 후보로 해. 한민수 후보. 당신은 이제 강북을의 그 번지수는 압니까? 강북을의 번지수는 아느냐고. 도봉에 안귀령이는 그 동네도 몰라고 엉뚱한 데가 하던데 동네도 몰라서 안귀령이 있잖아.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는 역대급 망언을 한 안귀령도 동네 이름도 모르던데, 한민수는 후보에게 골목의 번지수는 압니까?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으면 본인이 그래 안 해야죠. 정치인이 벌써 두 말, 세 말 하면 그 위선부터 배울 겁니까? 이것만 있겠어요. 이제 이거는 첫 검증이고, 또 이게 앞으로 또 본인이 내뱉는 말들이, 글들이 많겠죠. 많을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원래 저는 민주당이 무공천 했어야죠. 정봉주 실패하고, 그 다음에 조수지 실패하면 쪽팔려서 이게 부끄러워서도 무공천해야지. 그걸 또 마지막 날, 당일날 한민수 공천한데 이러고 있잖아. 하루아침에 나랑 번질 수도 모르는 사람을 공천한다.
이게 민주당의 진짜 이 지긋지긋한 이게 내로남불 이중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철저하게 하루아침에 날아온 동네 골목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천하면 뭐 국민이 심판해야죠. 우리 강북을의 그 박진웅 후보, 박진웅 이분이 그 MB 때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서울대 정치학과 젊은 청년입니다. 77년생 훌륭한 분이죠. 반드시 하루아침에 날아온 철새 심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결국 조순이가 사퇴했으면 이재명도 사퇴해야죠. 이재명도 사퇴해라. 왜 조순이만 사퇴시키냐. 그 다음에 한민수도 원래는 본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아침에 날아온 게 빨리 사퇴하고 무공천을 비우라. 아니면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빨리 사퇴해라. 둘이 한민수, 이재명 사퇴하라. 사퇴하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